네,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달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순위를 보시면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신용카드인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딱 눈에 띄고요. 그 외를 좀 제외하고서는 딱히 공통점은 못 찾겠는데 그래도 높은 성장을 보이는 테크주들보다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업체들이 많이 랭크되어 있는 하루네요. 그러면 바로 1위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텔레다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 회사인 테라다인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텔레다인이고요. 텔레다인은 굉장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국가적인 사업에 주로 동원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선 텔레다인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주부터 해저까지 정밀 지도를 그려서 탐사를 해내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렇게 잠수함을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해저 지도를 그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점은 작년에 미국의 나사가 쏘아 올려서 화성에 보냈던 귀여운 로봇이죠. 퍼저비언스라는 게 있는데 이 퍼저비언스에 텔레다인의 센서 기술이 탑재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디즈니 월-E와 같이 생긴 이 로봇이 몇 년에 걸쳐서 화성 지도를 그려내는데 여기에 텔레다인의 기술력이 동원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31개국이 참여한 해저 지도 프로젝트인 시베드 2030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회사가 바로 텔레다인인데요. 그러면 이제 해저 지도와 같은 게 해저 지도를 그리는 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이제 검정색이 아직 그 파악을 못한 부분이고 이제 색깔이 나와 있는 거를 이제 파악한 부분인데 약 전체 해저의 약 20% 정도를 지금 파악을 했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해저 고도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류 등을 파악하면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10년 정도 흐른 것 같은 이제 동일본 대지진 사태에서 이 방사능 유출 경로를 예측할 때 텔레다인의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텔레다인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어저께 이제 영국과 기술 협약 수주를 따냈다고 합니다. 이로써 이제 기술력과 캐시도 낭낭하게 챙겨가는 것 같고요. 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텔레다인이 한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 기업이 디지털 이미지 센서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은 애들인데요. 이 합병으로 인해서 디지털 이미지 센서 사업부 매출 비중이 기존 30%에서 약 60%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런 확장 전략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504달러로 내놨습니다. 지금 400달러대예요. 이런 여러 호재거리로 따라서 텔레다인의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시면 올해 크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 주당 순이익 추이도 예쁘게 그려나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분기별 매출 추이는 이번 분기에 1조 원 정도 약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 시즌을 맞아서 조금 1위에 랭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3위와 4위 나란히 손잡고 랭크되어 있는 이제 신용카드 회사죠. 참고로 시가총액은 비자가 580조 원, 마스터카드가 420조 원 정도 됩니다. 두 개 합치면 딱 1000조네요. 업태가 매우 비슷하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도 매우 비슷한데요. 비자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들어서 그래도 꾸준히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경기 정상화 흐름을 타기도 했고 그래서 호실적이 기대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2월 중순부터 있었던 기술주, 셋오프 흐름에 비껴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어제 올랐던 것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보다 무려 5.4%가 오르면서 시장을 놀라게 했는데요. 월간 기준으로도 이게 보라색 선이 월간 기준인데 월간 기준으로도 크게 올랐다는 점이 더욱 시장을 주목시킨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결제주, 신용카드 결제주인 두 회사가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스터카드가 매월 발표하는 이제 개인 지출 현황 보고서인 스펜딩 펄스가 지난 7월 8일에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전체 리테일 부분이 약 11% 성장을 했었고요. 왼쪽이 작년과의 비교, 오른쪽이 2019년 6월과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흥미롭게 찾았던 두 지점이 바로 빨간색 박스를 해놓은 지점인데요. 먼저 이제 전자상거래 매출이 작년보다도 8% 이상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작년 6월이면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 현상이 생기면서 온라인 매출이 급증했던 때인데요. 그때보다도 8%가 이상 올랐던 거고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6월보다는 약 2배 가량 성장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전자상거래 업종들이 좀 강했던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주얼리 매출이 작년보다 107%
상승을 했어요.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술도 못 먹고 이러니까 지출을 많이 못 하잖아요. 이러니까 지출 풍선 효과로 아무래도 뭐 명품 소비, 주얼리 소비를 하는 것은 한국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마스터카드는 통신사인 버라이존과 협력을 체결해서 결제 산업의 5G 통신 기술과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접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저께요.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정산 처리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기 때문에 잘만 정착되면은 소비자들의 호응도 잘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비자는 더욱더 열심히 핀테크 기술에 열중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파괴적 혁신을 해보겠다는 기존 신생 핀테크 업체들한테는 이런 공룡 기업들의 핀테크 진출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글로벌X의 핀테크 ETF인 FINX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물론 기술주가 약세였던 것도 한몫했겠네요. 네, 다음은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어제 증시가 약했다 보니까 상승 종목들의 등락률보다는 하락 종목들의 등락률이 좀 큰 게 보이고요. 그렇지만 뭐 딱히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먼저 1위 바로 보시겠습니다. 1위는 콘아그라라는 기업인데요. 비아그라 아니고 콘아그라입니다. 확실히 외우시겠죠? 네. 콘아그라는 1919년도에 설립된 기업입니다. 1919년이면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수립하던 때인데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식료품 회사입니다. 콘아그라는 이제 냉동식품을 주 상품으로 해서 과자, 뭐 조미료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냉동식품과 레토르트 상품이 제일 왼쪽에 있는데 매출 구성이 약 45%,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게 냉동식품들 리스트들인데 뭔가 이마트에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네. 어제 콘아그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호실적이었습니다. 매출도 좋았고 EPS도 좋았어요. 컨센서스를 다 상회했었고요. 그리고 배당도 약 14% 이상 올리면서 주주를 좀 기쁘게 했지만서도 빠졌어요. 역시 가이던스가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웬만큼 실적이 좋아도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두드려 맞는다. 이거 직전 1분기 실적 발표 흐름 때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치가 올라갔다는 거고요. 가이던스가 안 좋은 이유는 인플레가 가속되면서 식료품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마진율이 콘아그라의 마진율이 기존 목표치였던 18%가 아니라 2%를 낮춰 잡아서 16%대로 낮춰졌기 때문인데요. 원가를 오르는데 상품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면 당연히 마진은 떨어지겠죠. 중요한 점은 앞으로 식료품 기업들이 원가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한 기추가 주목이 되는 관심사입니다. 다음은 2위를 기록한 이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어제는 HPQ였는데 오늘은 HPE예요. 다른 회사입니다. HPE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6월 중순 들어서 이제 급락세인데요. HPE는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제 구글,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한테 클라우드 서버를 제공해서 설치를 해주는 벤더 하청업체들이에요. 근데 이 벤더 시장에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HPE가 점유율 약 10% 후반대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었고 2위가 델이에요. 델이 이제 바짝 추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저께 델이 올해 2분기 클라우드 벤더 점유율이 약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HPE가 2위가 됐다는 거고 점유율도 11%대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안 좋은 거고요. 또한 이미 지난달에 이번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회사가 이미 밝혔던 것만큼이나 실적 시즌이 다가왔으니 이게 더욱더 크게 부각되는 것 같고요. 매도세가 짙어지는 국면입니다. 네, 다음은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종목들이 여러 개 많이 겹쳐가지고 내일 종목들이 더 재밌거든요. 내일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